민주당에 이어서 국민의힘 대선 최종 후보가 결정되며 제20대 대통령 선거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5년에 한 번 오는 대선주 투자 기회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대선주 핵심 투자 팁을 이번 영상을 통해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부자TV 행복 파트너 이수민 대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유망 탑3 섹터로 말씀드렸던 그 정책주 제가 이제 국민의힘 최종 후보까지 결정이 되면은 정리를 해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그 후보군의 정책 관련 또 수혜주들 싹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이번 달부터 해가지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책 관련주로 여러분들이 또 한번 수익을 좀 누릴 수 있게끔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좀 시작이 됐다. 뭐가? 대선 전쟁이. 그래서 5년에 한 번 오는 대선주 투자 기회를 여러분들께서 좀 잡기 위한 대선주 핵심 투자 팁을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실 우리나라의 대선은 이제 5년에 한 번 와요. 특히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테마주의 강한 흐름이 좀 나오기 좀 쉬운 좀 장세이다 보니까 특히 우리 또 주식 투자 고수분들은 5년에 한 번씩 이런 대선주로 큰 돈을 좀 만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대선주로 거의 2년 동안 작업을 좀 준비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여기에 좀 아무래도 시세가 좀 강하게 분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 그러면 우리 또 초보분들 어떻게 대선주를 또 공략을 해야 되는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돈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영상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본격적인 시작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꾹딱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랑 댓글은 저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행복되시고요. 자, 일단 오늘 증시 자체가 그렇게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죠. 최근에 실제로 이번 달 들어와서 시장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대략적으로 좀 테마주 위주의 강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줄 뿐이지 실적주 위주의 좀 종목들은 좀 무너지는 움직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 사실 시장이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봤었던 FOMC라든지 오펙 플러스 회의, 요게 결과론적으로는 그래도 좀 최선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라고 좀 생각할 정도로 이제 이슈는 굉장히 좋았지만 아무래도 이제는 실질적으로 뭐예요? 테이퍼링이 진행됨에 따라 아직까지 경제 회복을 하지 못했던 신흥국들의 여파를 우리나라가 좀 같이 받고 있지 않나 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또한 우리나라가 이제 위드 코로나 선언한 이후로 아무래도 국내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우려감이 또 시장에 좀 반영되지 않나 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를 계속 뚫고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재미없는 장세가 좀 연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뭐 하나만 좀 악재가 자그마한 거라도 나오면 증시는 좀 단기간에 좀 크게 무너질 수 있을 만한 흐름이 좀 나올 수가 있겠는데, 최근 환율을 보더라도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환율이 좀 위드 코로나 선언한 이후로 떨어지는 국면이었지만 최근에 다시 올라오는 추세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큰 추세상 지금 하단 국면까지 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이 흐름에서 다시금 올라가게 된다면 외국인들의 투매를 더 강하게 불러일으킬 것이고, 가뜩이나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에 좌지우지되는 우리 국내 증시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은 시장이 제가 좀 어느 정도 예측한 바로 좀 크게 흔들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매에는 여러분들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일정 현금은 좀 챙겨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 제가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어떤 종목군들을 좀 공략을 해야 되느냐, 탑3 섹터로 말씀드렸던 게 일단 수소차였고요. 두 번째로 정책주였고요. 세 번째가 위드 코로나 관련주였습니다. 자, 수소차 관련주는 이제 내일 토요일날 올려드릴 영상에서 싹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또 보시고, 정책주는 오늘 이 영상 주목하시면 되고, 위드 코로나는 제가 기존에 또 정리해드렸던 영상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되, 제가 위드 코로나 관련주를 공략을 할 땐 뭐가 중요하다 그랬냐? 맞습니다. 국내 확진자 증가 추이가 좀 진정이 돼야 된다, 감소 추이로 가야 된다라 그랬어요. 그거를 우리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면서 매매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일단은
정책주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제가 과거의 정책주에 대한 역사를 한번 좀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이게 또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은 정책주, 대선주를 바라봤을 때 크게 인맥주와 정책주로 나뉘게 됩니다. 인맥주는 뭐예요? 그냥 진짜 그 후보의 인맥 관련해 가지고 엮여 있다면 뭘로든 엮어서 올라가는 진짜 그야말로 껍데기 주식입니다. 말도 안 되는 뭐 가족 관련, 뭐 동문, 그다음에 뭐 친척, 친인척 다 어떻게든 엮여 가지고 보통 인맥주는요. 이제 대선을 한 1년을 앞두고 한 1년 앞두고 보통 한 6개월 정도를 앞두고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언제 한 6개월 정도를 앞두고는 좀 마무리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인맥주를 그때 제가 예전에 어떠한 식으로 이제 대선주를 강의를 했었냐면 여러분들 과거 학창 시절에 반장 선거를 생각을 해보셔라.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반장 선거를 하게 됐을 때 첫 번째 뭐가 나와요? 나는 반장이 하고 싶어요. 나는 반장이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쫙 모일 거예요. 그죠?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추려서 특정 후보군들을 좀 압축을 시킨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이제 반장이 되면은 뭘 할 거예요 라는 이제 공약을 내걸면서 실질적인 투표로 이제 이어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대선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나는 후보가 되고 싶어요. 누가 후보가 되래요 하면서 이제 후보군들이 쫙 많이 이제 깔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선 후보에 대한 발언만 있으면 어느 정도 인맥 관련주로 좀 엮이면서 이때는 인맥주가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인맥주는 보통 이제 나는 이제 대선 후보로 나가고 싶어요 라는 이제 발언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다가 실질적인 대선 후보군이 어느 정도 좀 정착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인맥주는 끝입니다. 더 이상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반대로 정책주는요. 정책주는 후보군이 정착을 하면 이때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흐름을 봤을 때 대선을 앞둔 한 6개월 전부터 시동을 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선을 앞둔 바로 그 시점에서 보통 이제 한 차례 끝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본격적인 움직임은 언제 나오느냐? 실질적으로 당선 이후에 정책 관련 로드맵을 발표할 때 이때부터 본격적인 움직임을 좀 가져가요. 자, 그래서 제가 과거에 어떤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는지를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과거에 여러분들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17대 대통령 선거였는데요. 이때가 이제 07년도 12월 19일이었습니다. 이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진짜 거의 압도적으로 독보적인 대권 주자였고, 이때 당시 이제 정책이 뭐였었냐? 4대강 정책이 대표적이었죠. 그래서 4대강 정책이 이화공영이라는 기업이 이제 대표적인 관련 수혜주로 엮였어 가지고요. 이때 이제 07년도 자 보세요. 주목. 07년도 12월 19일 날이 이제 대선일이었어요. 대선 이제 확정일. 자, 언제부터 관련 주가 올라갔었느냐? 2007년 8월부터. 8월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언제까지? 12월에 최고점을 찍습니다. 그러면서 바닥권 대비 얼마나 올라갔었느냐? 무려 2300%나 올라갑니다. 와우. 2300%나 올라가요. 야, 8월이면은 그러면 우리가 딱 따져보는 거예요. 자,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오케이 4개월 전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대통령 선거 그 날 딱 전까지는 움직였구나 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4개월 전부터 시작을 해서 선거 전까지 파동이 나왔는데 무려 야 2300%나 올라갔다 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자 18대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서는 몇 월 며칠이었냐면 12년 12월 19일이었습니다. 이때는요 박근혜와 그 다음에 문재인이 좀 많이 다퉜죠. 지지율이 이
두 명이 많이 양분해서 나눠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특정 인물의 정책주가 빡 올라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공통정책이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대표적인 공통정책이 뭐였었느냐? 그때는 일자리에 대한 이제 문제가 심각했었기 때문에 일자리 관련 정책이 많이들 올라갔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 언제였습니까? 자, 12년 12월 19일이었습니다. 12년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12년 요때 8월부터 우리가 한번 봤을 때, 자, 12월 19일이니까, 자, 요때도 마찬가지. 한 4개월 전부터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4개월 전부터 12년 8월이겠죠. 8월부터 봤을 때, 얼마나 100% 넘게 올라갔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일자리 관련주 윌비스가. 근데 얘는 좀 빨리 끝났죠. 아무래도 한 2개월 정도의 파동을 보여줬었다. 그래서 한 100%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 뭐 사람인 HR. 그때도 한번 보시면은, 자, 요때 상장 이후로 12년도 8월경부터 해가지고 저점 대비 한 100% 정도 2개월 만에 올라갔었고요. 그 다음에 대성창투도 일자리 관련 대표적인 종목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12년도에 보시면, 자, 요런 움직임을 보여줬었죠. 12년 8월부터 해가지고 약 2개월 동안 얘 또한 마찬가지 100% 넘게 올라갔었던 흐름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때는 지지율의 각축을 벌이고 있다 보니까 정책주가 그렇게까지 또 큰 힘을 받지는 못했어요. 누가 대통령이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후로 또 이후에 또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었겠는데, 자, 그 흐름을 한번 보시죠.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일단은 요거는 한 100% 정도 올라갔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이 아무래도 저출산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아가방 컴퍼니라는 종목이요, 얼마나 또 올라갔었느냐? 자, 그때 자, 보시면은, 자, 요렇게 한번 대선 이후에 바닥을 딱 찍더니 본격적인 로드맵이 발표된 이후로 얼마나 저점 대비 200% 가까이 또 올라갔었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해서 자리를 했었다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었겠지만, 이제 좀 탄핵이 되는 바람에 그 주가의 움직임은 좀 제한적인 움직임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라고 좀 볼 수가 있었겠죠. 자, 그 다음에 19년도 대통령 선거 때 어떠한 부분들이었었느냐. 자, 17년도 5월 9일이었습니다. 자, 요때는 누구누구 문재인과 홍준표, 그 다음에 안철수 요 세 분이 이제 경쟁을 펼쳤었죠. 이때는 아무래도 탄핵 이후에 좀 빠르게 대통령 선거에 접어들었다 보니까 실질적인 정책 싸움보다는 좀 인맥 관련주 위주로만 좀 올라갔었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특정 인물의 정책 관련주는 별로 힘이 있지 않았어요. 그나마 공통된 정책이었던 경제민주화 관련주였던 KCS 정도가 좀 힘을 보여줬었다.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 17년도 5월 9일 기준으로 봤을 때, 자, 4개월 전이면은 1월부터였겠죠. 17년도 1월부터 해가지고 얘도 한 2, 3개월 만에 한 50% 정도 올라갔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때도 한 4개월 전부터 시작을 좀 했었다. 그래서 한 50% 정도 올라갔었다. 공통된 정책 수혜주가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후로 대표적인 이제 치매 관련 주가 그때 이제 강세를 또 보여줬었죠. 그래서 당선된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보시면 모나리자라는 종목이 거의 뭐 100% 이상 가까이 또 상승을 했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이 또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경협주, 수소차 이런 것들이 또 있었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대RTI 이런 경우 경협주 보시면요, 자, 당선된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로 한 차례 100% 가까이 상승을 보여줬다가 본격적인 파동이 있을 때 얼마나 올라갑니까? 야, 어마무시했습니다. 이때 당시 자, 당선된 이후 로드맵이 실질적으로 좀 발표되고 나서 움직임을 보여주니까 무려 500% 가까운 상승률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와우! 그 다음에 수소차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유니크라는 기업이 그때 당시 한 차례 얼마나 200% 가까운 상승 흐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다시 200~3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는 뭐예요? 실질적인 후보군이 정착을 했기 때문에
자, 누가 정책이 됐습니까? 이제 자 보시면 20년대 대통령 선거 22년 3월 9일 앞둔 상황. 자, 지금 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딱 얼마나 4개월 전입니다. 지금의 현 상황이 4개월 전인데 여기에 플러스 민주당 자 플러스 민주당과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되었다. 민주당의 누구? 이재명.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누구? 윤석열 씨가 확정이 되었다. 그렇기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 인맥주는 이제 갖다 버리시고 이제는 정책주로 확실하게 방향을 좀 잡으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딱 시기적절하게 딱딱딱딱 아다리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한 차례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느냐? 일단은 요 두 후보군 중에 한 명이라도 어느 정도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과거에 이명박처럼 앞서 나가는 움직임이 보여줬었다면 그 후보군의 정책 위주로 우리가 좀 봤어야 되겠지만 그 후보군의 정책이 아무래도 계속해서 대선을 앞두고부터 강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었겠지만 지금은 어때요? 아직 몰라요. 지지율의 격차가 그렇게 크질 않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뭘 봐야 되겠느냐? 첫 번째, 공통적인 정책을 좀 봐야 되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할게요. 자, 대선 정책주 우리가 왜 투자해야 하는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사이클상 과거 이제 대선 정책주 흐름 사이클상 대선을 앞두고 4개월 전부터 시세를 좀 본격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었는데 그죠? 지금 이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이었고 플러스 민주당 그 다음에 vs 국민의힘에서 어찌 보면은 뭐예요? 이 대선 후보가 실질적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다 정책 싸움이 펼쳐진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정책주들을 일단 1차적으로는 대선 전까지는 좀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고 2차적으로는 그 정책주들을 잘 정리를 해놨다가 한 명이 확정적으로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후 뭐가 로드맵 발표 이후에 본격적인 파동까지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 일단 1차적으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대선 정책주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가를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일단 1차적으로 뭐야? 이 지금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기에 우선 공통정책 관련 수혜주를 노려보자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를 드릴 것은 일단은 1차적으로는 공통정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공통정책 이재명 vs 윤석열 여기에서 과연 공통적인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제가 한번 싹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정책 뭐가 있을까요? 자, 부동산이 가장 대표적이겠죠. 아무래도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평가 1위에서 부동산 정책이 무려 36%의 투표율을 받으면서 가장 우리 지금 현재 국민들이 불만이 쌓여 있습니다. 당군 이래 한반도에서 부동산은 계속 호황이었는데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가지고 너무 과도한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상승이 더 이상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까지도 올라갔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지금 여야에서 사실 부동산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좀 공격적으로 펼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이 표심을 좀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안을 내세우겠죠. 대안을.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은 좀 그대로 어찌 보면 좀 유지한 상황에서 일단은 이 주거 문제는 좀 해결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문제가 나오고 있는 정책들이 뭐예요? 대표적으로 뭐 임대주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예요? 뭐 행복주택 아니면은 이제 뭐 청년주택 이런 부분들로 이제 내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즉 정리를 하자면 대규모 대대적인 공급 확대를 계속해서 이재명뿐만 아니라 윤석열도 펼쳐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차이는 있어요. 이재명은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펼치려고 하는 정책이
자, 윤석열은 요런 이제 대표적인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서는 5년간 전국에 250만 호, 수도권 130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을 하면서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를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이재명 같은 경우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냐? 요런 움직임입니다. 자, 보시면 중위소득 20% 이내에서 월 임대료를 책정해가지고 30년 이상 장기거주 임대주택인 기본주택을 100만 호 포함해가지고 총 250만 가구에다 공급을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토지거래세 줄이고 보유세를 늘리는 국토보유세 도입을 하고 실거주주택 등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과세이연 제도를 실시를 하면서 백지신탁제, 비필수 부동산 소유자의 고위직 임용 및 승진 제한 등을 언급 등등등등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재명은 뭐예요? 이제 건설에 대한 마진을 최대한 낮추면서 거의 이제 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이 건설주들이 아무리 건설을 많이 한다라고 해가지고 남는 게 있겠습니까? 좀 어렵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재명 씨가 된다면 건설주들은 사실 실질적인 수혜가 입을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오히려 건설 건자재보다는 그러니까 건설주보다는 건자재가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씨가 된다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좀 그래도 이재명 씨보다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건설주도 좋고 그 다음에 건자재도 좀 좋을 수는 있겠죠. 자, 근데 지금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거라면은 이 건설주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건자재 쪽이 좀 나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건설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건자재 강의를 했었던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시멘트, 페인트, 그 다음에 실리콘, 가구 이런 애들을 우리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또 시멘트 관련주들 흐름 또 괜찮죠. 이런 움직임들을 여러분들 일단은 체크를 좀 해놓으시면은 좋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윤석열 씨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인데요.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니까 좀 패스를 할게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공통적인 정책 또 뭐가 있겠느냐? 자, 첫 번째 부동산이었고 2차적으로는 이제 뭐가 있느냐? 세종시 이전이 또 대표적인 공통 정책이라고 좀 볼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이전 이재명 씨와 그 다음에 윤석열 씨 둘 다 공통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만큼 이제 오늘 역시도 윤석열 씨가 이제 최종 후보로 확정이 되면서 관련 주들이 또 올라갔었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유라테크. 그래서 오늘 당일 또 13% 급등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프롬파스트 오늘 10% 급등. 그 다음에 계룡건설 얘도 한 6%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죠. 그래서 계룡건설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에 이제 이 상승 추세를 그대로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 나와주고 있고요. 유라테크 차트 흐름 보시면 여기 그래도 단기적인 바닥권은 만원의 지지 라인은 좀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좀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 프롬파스트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 7,000원 라인대의 지지 흐름을 받아주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좀 연출이 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세종시 이전보다는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이 좀 더 힘이 강하지 않겠냐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런 부분들 일단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또 2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제 각 후보군의 정책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이제 이재명 씨입니다. 이재명 씨. 자,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일단은 경제민주화가 대표적입니다. 경제민주화. 그래서 경제민주화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재명 씨의 가장 대표적인 또 정책이 뭐예요? 공정성 회복, 그 다음에 전환적 공정 성장,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투자로 엮으면 경제 민주화 관련 주들이 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정원 엔시스가 최근에 또 다시 한번 강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두현테크도 마찬가지 다시 최근에 좀 저점 라인에서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이 좀 연출이 되고 있다. 근데 아무래도 대장주는 지금 정원 엔시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일단은 정책을 여러분들이 좀 말씀드리고 관련주는 이따가 좀 정리를 할게요. 어떤 식으로 좀 공략을 하는 게 좋은지. 자, 이재명 씨의 추가적인 또 정책 뭐가 있는지. 자, 일단 기본주택 공급이 또 대표적이겠죠. 일단 부동산 폭등을 좀 막기 위함도 있고 대장동 의혹을 좀 벗어나기 위함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민주화보다는 이 기본주택 공급 쪽이 좀 더 힘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관련주들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씨의 정책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윤석열 정책은 첫 번째로 재건축, 뭐 재개발, 인테리어 요쪽이 좀 대표적일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도시재생이 또 대표적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일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 요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씨는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뭘 볼 수가 있겠느냐, 친환경도 우리가 좀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친환경 정책 관련해서 요 정도는 대표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기본주택 공급이라든지 재건축 이런 부분은 이제 공통적인 정책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으로. 오케이. 그래서 제가 지금 아무래도 강조를 할 것은 여기 이제 건설 쪽이다. 건설 쪽. 자, 그래서 우리가 대선 정책주를 바라봤을 때 어떠한 정책줄에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야 되는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자, 이거를 알기 전에는 과거의 흐름을 우리가 또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죠. 아까 얘기했던, 일단 1차적으로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뭐, 경제민주화 KCS. 이때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게 17월 5월 9일 기준, 17년 5월 9일, 요때 보시면요. 자, 5월을 오기 전에 얘가 단기적으로 보시면 과거에 딱 그 고점, 과거에 한 차례 시세를 분출했었던 그 고점 부근을 딱 맞고 어찌 보면은 떨어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사실 진짜 껍데기 테마성 위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뭐 이 종목이 실적이 기반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죠? 이제 대선 앞두고 일단 기대감만으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차례 기대감으로 올라갔었던 그 라인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최대 욕심을 내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종목군들도 대부분 좀 그런 종목군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너무 크게 욕심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크게 욕심을 내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선 확정 이후로 로드맵 발표한 다음부터 이제 관련된 정책주들을 좀 공략을 하셔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일단은 지금 첫 번째로 불확실성이 이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크질 않고, 이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았을 때 과거에 어떤 흐름이었냐, 정책 관련 수혜주가 강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기가 좀 힘들었었어요. 오히려 확정된 이후로 로드맵 발표된 상황에서 강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었다라는 이제 공통점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의사항은, 자, 지금부터 정책주를 단기적으로 공략하되, 일단은 대선 전까지만 일단은 1차적으로 좀 보고요. 가급적 공통정책 수혜주에 좀 포커싱을 맞추시고요. 왜?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차트상 최근 전 고점이 최대 목표치가 좀 돼야 되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목표를 크게 잡지 마셔라. 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알파 뭐예요? 이제 욕심은 좀 더 제대로 된 수익은 언제? 대선 이후에 그 대통령의 정책 로드맵이 발표된 이후에 좀 접근을 하셔라. 이때는 제가 또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그거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공통된 정책 수혜주, 즉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자, 1차적으로 이것도 중요해요. 자, 일단 지금은 기대감만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 정책이 실질적으로 실현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 성향이 좀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근데 반대로 이제 그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후로부터는 오히려 실적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자, 일단 테마주 위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실적이 기반되진 않지만 시총이 작기 때문에 작은 자금으로도 크게 올릴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 어떤 종목군들이 있느냐? 자, 첫 번째 이제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부동산 1차적으로는 이제 임대사업, 1차적으로
여기에서는 뭐가 있느냐? A리츠, 그 다음에 이스타코, 그 다음에 K탑리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 차트를 보시죠. A리츠. 자, A리츠가 이게 바닥권에서 어떻게 한번 강하게 시세를 분출했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쫙 빠진 다음에 다시 이 저점을 잡고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이 좀 연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얘를 혹시라도 잡는다면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다면 1차 반매도 최종 목표는 여기까지만 좀 잡는 게 좋겠다. 최대한 잡더라도 이 안에서는 웬만하면은 매도를 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뭐 이스타코. 자, 이스타코도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강한 시세가 좀 분출된 다음에 쭉 빠졌죠. 근데 이제는 저점을 어느 정도 살짝 잡은 다음에 올라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연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얘 또한 마찬가지. 욕심을 내더라도 1차, 2차 요 안에서는 웬만하면은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K탑리츠. 자, K탑리츠도 바닥권에서 강한 시세 분출한 다음에 쭉 빠졌어요. 근데 최근 저점을 좀 들어 올리는 국면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기에 얘 또한 마찬가지 1차, 그 다음에 2차 요런 식으로. 그래서 2,000원에서 2,500원에서는 웬만하면은 좀 매도를 하고 나오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애들 괜히 잘못 몰리면은 대선 이후로 진짜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기대감 측면으로 올라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구 쪽에서는 대표적인 종목들 NX. 자, NX도 바닥권에서 강한 시세 분출한 다음에 한번 쫙 빠졌죠. 근데 최근 오늘도 보시면은 쫙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만약에 보유 중이시면은 1차, 2차 요 안에서는 웬만하면은 뭘 해라? 매도를 하셔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한국가구. 한국가구도 강한 시세 분출 이후에 무너졌다. 근데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 얘 또한 어떤 목표치를 7,500원에서 9,000원까지는 웬만하면은 매도를 하는 전략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얘네는 이제 기대감적인 측면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 애들. 가구 쪽에서는 대표적으로 NX와 한국 가구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덕신하우징도 있어요. 덕신하우징. 덕신하우징도 보실 수 있겠는데, 얘도 강한 시세 분출 이후에 좀 무너져. 근데 얘는 상대적으로 시세가 좀 약했기 때문에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정도가 아무래도 기대감적인 측면으로 올라가 줄 수 있을 만한 공통적인 정책 수혜주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자, 세종시 이전 관련해 가지고 얘는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뭐 유라테크라든지 아니면 프롬파스트 아니면은 이제 계룡건설, 요거 3개 정도가 있겠는데, 자, 유라테크 보시면은 자, 얘 또한 마찬가지 강한 시세 분출 이후에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국면인데, 얘도 만약에 보유 중이시면은 1차, 2차 목표를 잡고 웬만하면은 이 구간에서는 매도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프롬파스트도 마찬가지. 자, 강한 시세 이후에 무너졌기 때문에 얘 또한 마찬가지 여기서 딱 지지를 받아줬기에 1차, 2차 목표, 즉 9,000원에서 만원 정도에서는 웬만하면 매도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계룡건설도 보시면 자, 시세 분출 쫙 이후에 이제 무너졌다. 근데 얘는 사실 큰 추세상 지금 여전히 좀 힘을 응축하고 있는 단계고, 사실 아직도 많이 저평가긴 해요. 얘는 실질적인 테마주 위주로만 좀 가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실적 기반해 가지고 좀 더 가져가실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테마성으로만 바라본다면 45,000원 부분에서는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이제 하나 얘기를 드리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테마주에서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실적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라고 봤을 때 가구 쪽에서 실적주는 이제 한샘과 현대리바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좀 더 중장기적으로 더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죠. 단기적으로는 힘이 상대적으로는 좀 약할 수는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내년 이후로까지 좀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좀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샘은 아무래도 최근에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한샘보다는 현대 리바트가 차라리 좀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자, 이제 각각의 아까 얘기했던 게 각 후보군 정책 관련 수혜주만 좀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자, 경제민주화 관련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게 정원엔시스랑 주연테크였죠. 자, 얘 또한 마찬가지 정원엔시스. 정원엔시스도
강한 시세 이후에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얘 또한 1차 목표, 2차 목표 잡고 웬만하면은 여기에서 매도를 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자,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느냐. 친환경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는 기대 감정의 측면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자, 윤석열 씨에서는 도시재생 쪽으로는 자연과 환경, 그 다음에 웹스, 그 다음에 일자리에서는 위즈코프, 그 다음에 아이비 김영, 그 다음에 애니능률, 요 정도가 좀 대표적이겠다. 그래서 자연과 환경 보시면 얘 또한 마찬가지 강한 시세 이후에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자, 여기 지지받고 1차 목표, 2차 목표 요렇게 해가지고 웬만하면은 여기에서 매도하는 전략. 그 다음에 웹스도 마찬가지, 여기도 자, 여기 지지받고 1차 목표, 2차 목표 해가지고 웬만하면 6,000원에서 만원에서는 웬만하면 매도. 자, 위즈코프도 마찬가지. 자, 차트 흐름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분출 이후에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국면. 다시 올라오는 것 자체가 이제는 마지막 파동이라는 것이고, 이제는 자, 여기에서 이제 쌍봉 딱 맞고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고점 뚫고 올라갈 것을 기대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은 여기가 최대 목표치라고 생각을 하시고 팔아 넘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비 김영. 요런 쌍봉에서 잘못 물리면은 진짜 크게 진짜 된통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이제 딱 요렇게 헤드앤숄더 나오고 이제 무너질 가능성 높죠. 그래서 요런 애들 진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N은도 보시면은요, 이렇게 큰 추세 보여주고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얘 또한 마찬가지 1차 목표, 2차 목표 잡고 웬만하면은 여기서 매도를 하고 나와야지, 아니면 쌍봉 맞고 크게 무너질 수 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애들 물렸다가 진짜 5년 동안 고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뭐예요? 지금 왜 잡아야 되는가? 딱 시기적으로 딱 맞는 지금 공략하기 좋은 시기다. 그러면 어떻게 공략하면 좋겠느냐? 일단은 지지율의 격차가 크다면은 그 후보구의 정책 관련해가지고 좀 집중해서 잡겠지만, 지금은 지지율 격차 크지 않기 때문에 공통된 정책 수혜주 위주로 짧게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 웬만하면은 1, 2개월, 많이 봐도 한 4개월 안으로만 보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찐 파동은 언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실질적인 로드맵 발표된 이후로 다시 한번 좀 잡아보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웬만하면은 요런 애들 위주로만 좀 공략을 해보시고요, 단기적으로. 그 다음에 장기적인 방향성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좀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인맥주는 이제 진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끝났어요. 자, 민주당에서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최종 후보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경쟁에서 이재명 후보가 됐는데, 보시면 그때 당시에도 이낙연 후보 관련주들 어떻게 됐습니까? 남선알미늄 완전히 무너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TK케미칼도 무너지고 있고, SDN, 그 다음에 뭐 남아산업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이재명 관련주의 인맥 관련주가 계속 올라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에이텍도 무너졌고요. 에이텍 TN도 무너졌고요.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인맥주를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자, 오늘만 보셔도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국민의힘 막 최종 후보가 누가 될 거가 막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관련주와 윤석열 관련주가 막 상방 VI 갔다가 하방 VI 갔다가 무슨 롤러코스터 타는 것도 아니고 막 장난질을 너무 많이 했죠. 대표적으로 이제 덕성 보시면 장중에 어떤 움직임 보여줍니까? 하방 VI, 상방 VI, 상방 VI, 하방 VI, 하방, 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때요? 막상 윤석열이 되는데도 주가가 안 올라가잖아요. 이러다가 슬슬 이제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거래량 딱 터졌는데 윗꼬리 달고, 과거에 요 고점, 그죠? 고점 딱 찍으니까 떨어지잖아요. 마지막 설거지라는 겁니다. 여기에 물려있었던 세력들이 이제 털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애들 괜히 잘못 물리시면 크게 당합니다. 서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여기에 물려있던 세력들이 오늘 털고 다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홍준표 관련주는 말할 것도 없죠. 홍준표 관련주 오늘 뭐 하한가 간 애들은 다 홍준표 관련주였죠. 경남스틸, 그 다음에 뭐 한국선제,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이제는 끝난 겁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인맥 관련주에 아직까지도 물려 계신 분들 없도록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정책주로 갈아타셔야 된다. 공략을 하고 싶다면 정책주로 보셔야 되고, 웬만하면은 공통된 정책으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런 애들은 실적이 없는 껍데기 종목들이기 때문에 큰 비중 투자하시면 위험합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빠질 때 오히려 이런 애들, 시청 작은 애들로 수급이 단기적으로 좀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생각하시면서 소액으로 한번 해보셔라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주말 되시고요. 정책주로도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고, 건강과 행복 항상 응원하고 축복하는 여러분들 행복 파트너 이수민 대표 되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딱 한 번씩과 댓글도 자유롭게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는요, 제가 수익의 기운이 듬뿍 담겨있는 하트를 뿅뿅뿅뿅뿅 달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댓글도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이만 끝! 뿅!